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생산직 스펙 논란에 대해서 종결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취업의 모든 것, 생산직의 모든 것 정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이 A라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 회사 합격했다 라는 어떤 글을 보거나 소식을 들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정도 학점을 높여놓고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회사에서 뽑아줬다, 인상 남자가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서류에 탈락한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죠.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생산 및 생산 기술직에 어떤 자격증 취득하면 좋은지, 또 필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에서는 뭘 평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한다면 앞으로 내가 이 생산기술직을 준비하는데 방향성 제고가 손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 필요 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학교 스펙이 보면 22살 관련 경력이 없어요. 자격증 3개, 2등급. 예. 불합격 스펙을 보면 20살, 경력 2년 이상이에요. 자격증 10개예요. 학점이 3.9 이렇습니다. 당연히 자격증 3개밖에 못 적었지만 10개가 있다는 것은 산학기가 적어도 3, 4개 이상 있다는 거죠. 관련 자격증이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3개 이상 갖고 있는데 이 28살 청년은 불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유는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잠깐 맛배기를 알려드리면 기업에서는 필터링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고스펙 지원자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필요한 인력, 필요한 상황, 이슈, 산업 동향 또는 절대값의 필터링을 구간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탈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필터링의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첫 번째 평가하는 방법부터 세 번째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은 어떻게? 서류 통과가 잘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 맞습니다. 나아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에서 지원자를 뽑을 때 필터링하는 순서가 있어요. 학과, 성적, 자격증, 어학점수, 대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게 맞을까? 문제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 면접까지 학교에서 50명에서 교육을 했어요. 자, 그럼 교육을 하면 시험도 치고 평가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평가를 했는데 1등부터 5등까지 먼저 불러가지고 너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친구가 저는 안전환경팀, 환경안전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이력을 보니까 자격증이 많아. 산업안전기사도 있고 위험물 산업기사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 가스도 있고 뭐 이런 안전에 관련된 자격들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래 그 부서 일하고 싶구나, 이유가 뭔가 물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면담하고 50등쯤 되는 B라는 친구를 붙어서 너는 어디 일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환경안전팀 안전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자격증인지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 근데 학과가 안전공학과를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배치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교육을 잘 받고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안전 관련 자격증이 많은 A가 환경안전팀에 배치돼야 되겠지만 실제 B가 배치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전공과 학과는 기업에서 노무 환경에 맞는 또는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터링 할 때는 학과가 조금 우선시 됩니다. 에이, 현대자동차도 안 그랬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학과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자격증, 어학점수, 대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새로 가면 당연히 학과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직무 쪽으로 명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전화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기는 모든 곳에 활용이 되죠. 유틸리티 설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과를 가면 취업하는 반경이 넓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과는 기계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자격증들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기본적으로 용접도 있을 거고, 공유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자격증들은 실제 현장에서 뭔가를 운용하고 실행하는 가장 기본기가 되면 직접적인 자격증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필터링 할 때 영향을 주거나 실제로 동점일 때, 배점일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직에서 어학점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학점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수님이 또는 내가 아는 컨설턴트가 뭐 화학회사 일을 하면 또는 어느 회사 일을 하면 어떤 걸 일할 때 영어 메뉴를 많이 보고 뭐 영어가 필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류 통과할 때 어학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뭐부터죠? 학과, 성적, 자격증, 그 다음 어학점수입니다. 물론 사내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어학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특유 직무에서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큰 기업이죠.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를 해야 되는 사람,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되는 사람 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영어를 요구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차 부품 예를 들어서 일본계 회사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에서 일본어로 면접을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학점수뿐만 아니라 영어를 실제로 언어를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일본어를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면 어학점수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활동은 뒤에서 한 번 더 넋두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펙 우위 정리입니다. 자, 고등학교 성적이 2등급 내에요. 한 1.5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는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친구와 자, 대학 성적은 뭐 4점대가 가까이 되고 자격증이 있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6등급, 7등급이 돼요. 예. 그러면 누가 뽑히냐?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가 뽑힐 확률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고요? 뭐 그거는 필터링 우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너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지금 현재 모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직업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현재는 거의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고등학교가 한 1등급에서 2등급 내고 대학교 성적을 한 3.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두 개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성적이 보통 6등급에서 7등급인데 실제로 대학 성적은 4.1에서 4.2 사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이 똑같이 두 개 정도 있어요. 자, 그래도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가 서류 통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야 나는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럼 난 망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학 성적 꼭 만드시고 또 다음에 3번 강의 순서에서 말씀드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서류 통과율이 조금은 올라갈 거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출결 성적 행동 발달 사항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출결이 무단결석이 10일 있는데요, 20일 있는데요, 뭐 7일 있는데요. 하지만 자 7일, 10일, 20일 정도 되는 친구들을 다 중견기업이사 대기업권에 합격시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출결이 안 좋아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 면접에 안 부르겠죠. 서로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근데 통과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본다.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무단결석이 있는데 면접 가서 어떻게 돼요? 무단결석이 있는데 서로 통과됐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출결은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되냐? 자, 출결도 괜찮고 성적도 좋은데 행동발달상에 소심하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학습에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다면 아무리 출결이 좋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최종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 후에 나중에 뽑을 때 이 친구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행동 발달상이 안 좋다. 그러면 메이저 회사에 가기 실제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류 통과를 하더라도 탈락을 하고 서류 통과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출결, 성적, 행동 발달 다 정리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출결이 안 좋아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성적이 안 좋아도 된다 안 된다? 되긴 됩니다. 행동 발달 사항이 안 좋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격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관련 자격증, 실무에서 적시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직접으로 할 수 있는가, 간접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뭐 용접 같은 그런 자격증은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자격증인지가 필요한 거고 라이센스를 인정해주는 자격증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헛다리를 짚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 관련된 자격증들을 굉장히 많이 취득해요. 제가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막 지게차 자격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자, 근데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을 하고 지게차 면허를 갖고 그 업종에 종사를 하면 그 경력에 대한 것들이 발급이 돼요. 지게차 운전을 했다라는 경력이 발급된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강력한 것이지 지게차 자격증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위를 점하고 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거는 절대 없다. 이렇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조금 견주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수 자격증, 트렌드 자격증, 직무 자격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품질 문제가 무슨 트렌드예요. 또는 친환경이 트렌드예요. 또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설비를 도입했어요. 새로운 공장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들이 실제 도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린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물류까지 생산으로 보는 회사, 물류의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게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필요한 자격증이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렌드에 관련된 자격증,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은 여러분들 설비를 세 개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인 설비, 보조 설비, 유틸리티 설비. 자, 유틸리티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물, 스팀, 어떤 뭔가 에너지 이런 데에 관련된 자격증이죠. 자, 그러면 전기 자격증이 있고, 그죠? 에너지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하는 공조운동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 열교환기,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관련 에너지 관련 자격증이 있고, 뭐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어떤 식으로 중요하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을 리스트업을 해달라라고 막 요청을 한다면 5개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공조운동,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 가스, 네 번째 산업위생, 다섯 번째 용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실제 취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취득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취득하시고 번외로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뭐 품질 경영 기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서류 통과를 높이는 주된 자격증이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이 논란 또는 생산 및 생산 기술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네. 혹시나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한 스펙이나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정대영 대표가 직접 거기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 제고까지 해줄 테니까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넋두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 누군가가 실무자를 만나고 현장 경험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조선, 화학, 자동차, 부품 제조 이런 회사들에 그냥 눈 감고 하루만 지나면 누구든지 다 일할 수 있어요. 눈 감고 하루만 지나면 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아무나 다 일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대부분 들어가서 다 일을 한 번씩 해봐요. 자, 그러면 나는 실무를 경험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뽑혀야 되겠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누군가 같이 조별 과제를 하고 실습을 하고 또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서 잘 안 되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고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고 시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뭔가 정리도 해보고 찾아보고 찾아가고 따라하고 관찰하고 또 일부러 또 참여해보고 공유하고 문서화하는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재밌게 하고 또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실무자 만나고 현장 경험한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자동차에서 스펙 논란이 됨으로써 생산 및 생산 기술직에서 좀 취득해야 되는 좋은 자격증들, 또 기업에서는 어떤 구조로 필터링하고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방향성 제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분 PR에 대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취업이 모든 것, 생산직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채널이라고 여러분들의 구독 알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채널을 말씀드렸죠. 자, 뭐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또 퀄리티가 높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